한국 기독교 장로회 역사상 첫 여성 총회장으로 당선된 익산중앙교회 김은경 목사의 주요 사역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MZ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욕설 마케팅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뉴욕 필그림 선교 무용단이 코로나로 위축된 미국 시민들에게 야외 공연을 선보이며 한국을 알리고 복음의 메시지까지 전달해 화제입니다. 교회들의 영적 침체를 회복과 재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영적 원리와 훈련 방법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소개합니다. 최초의 한글 관주 성경이자 한국 성결교회 전용 성경으로 사용되어 왔던 역사 자료가 성결대학교에 기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장로교 역사상 첫 여성 총회장인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은경 신임 총회장을 만나봅니다. 부총회장 시절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앞장서온 김 총회장의 주요 사역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전화평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로교단 106년 역사상 첫 여성 총회장, 전북 익산중앙교회 김은경 신임 총회장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에 이어 며느리까지 2대가 총회장에 당선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세간의 이목도 집중됩니다. 김 총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여성으로서의 장점에 기독교 장로회의 특성을 살려 일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그 장점 부분이 제 개인적인 어떤 삶과 그리고 그동안에 살아온 어떤 궤적 속에서 축적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독교 장로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탄력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총회장 시절부터 성폭력 상담센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앞장서온 김 총회장은 여성 권익운동의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돼 사역이 녹록지 않은 여교육자의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임신, 출산 문제가 경력 단절이 된다든가 또는 그것이 같은 조건에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 조건이 되는 부분, 출산, 유급 휴가를 주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도화되었으면 좋겠다. 김 총회장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케이스들이 지금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다 우리가 뭐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현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만나는 이제 우리 그물에 걸리는 그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장총회는 올해 총회에서 평신도에게 총대권을 부여한 결정과 목사의 자격 조항 중 신체 건강한 자를 삭제한 것 등 의미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기장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 기장총회의 주요 사역을 실행함에 있어 현장 목회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기반한 교단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단은 큰 지침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계속 논의하고 우리의 공동의 가치를 복음에 비추어서 서로 합의하고 우리의 공동의 가치를 드러내고 나누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진행해 나갈 거라고 저는. 김 총회장은 기장총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침을 줬던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하평입니다. 시대가 변화고 스마트폰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 번에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들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욕설을 연상하게 하는 네이밍 마케팅까지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욕설 마케팅이 대부분 MZ세대들을 겨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김예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 카드사에서 MZ세대인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출시한 신용카드입니다. 이름은 시발카드. 카드사 측은 커피, 쇼핑, 택시 등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욕하면서 쓰게 되는 돈이라는 뜻의 신조어인 시발 비용이라는 인터넷 용어에 착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구 선수 김연경은 경기도 중 욕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식빵 언니로 불리며 유명세를 탔고 식품업체는 관련 신제품을 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시바견을 캐릭터로 내세운 시바견 치약 마케팅도 등장했습니다. 언어 유희를 이용한 욕설 마케팅이 연이어 등장하자 재미있다는 반응보단 불편하다는 의견이 상당합니다.
시민들은 재미를 추구했지만 오히려 품격이 떨어져 보여 거부감이 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아이를 둔 학부모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보는데 좀 자극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말 쓰는 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랄 때 되게 많아서 조금 아이들 시간대는 자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낯뜨거울 때 있어요. 네. 전문가들은 욕설이 마케팅을 통해 일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MZ세대들에겐 옳고 그름의 문제들이 모호해질 수 있다며 사회적인 정서나 도덕적인 기준들도 보다 더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욕설 마케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표명하는 것과 건강한 소비 문화 운동이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한 물품들을 구매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문화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와 같은 마케팅들이 성공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시민사회의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욕설 마케팅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입장 표명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더 자극적인 요소들을 추구하는 사회 속 다음 세대의 문화를 지켜낼 수 있도록 소비자들 스스로의 노력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은 모든 야외의 활동들을 멈춘 비대면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에서는 위축된 모습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심장, 뉴욕 한복판에선 한국 전통무용단이 공연을 선보이며 한국을 알리고 복음의 메시지까지 담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구티비 뉴욕지사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팬데믹을 이겨낸 뉴욕 시민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기 위한 오 해피데이 야외 공연이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우리의 국악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뉴욕 필그림 선교 무용단의 이번 공연은 롱아일랜드 시티의 맨하탄 마철루를 배경으로 뉴욕 시민들에게 국악 무용과 퍼포먼스를 선사했습니다. 매년 정기 공연을 통해 무용과 연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뉴욕 필그림 선교 무용단은 지난해와 올해 팬데믹으로 공연을 취소하고 힘겨운 시간을 이겨낸 뉴욕 시민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고 도시 선교의 일환으로 이번 야외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야외에서는 여러 공연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이 도시에 이렇게 한번 뿌려보는 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올 초부터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공연은 부채춤, 진도 드럼 댄스와 찬양, 그리고 특히 한글날을 맞이해 한글 퍼포먼스 등이 펼쳐지며 외국인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Great, beautiful night, beautiful entertainment, very interesting. Never seen traditional Korean music before and dance. So it's really interesting. Very entertaining. I love the music, I love the dancing, and I love the drums at the end. That was very entertaining, yes. They've had so many concerts here this summer, and this one was obviously very different.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고 있는 뉴욕 필그림 선교 무용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야외 공연을 통해 도시 선교를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필그림 선교 무용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체로 교회 행사와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한국의 문화로 섬김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으며 내년 정기 공연은 링컨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 위기, 공동체의 결속력 약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기를 회복과 재도약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영적 원리와 훈련 방법을 소개하는 책들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부흥과 성장을 견인했던 고 조용기 목사. 조 목사의 소천 이후 그가 전해온 믿음과 영적인 핵심 원리를 담은 저서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1979년 쓰여 37개국 약 5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제공해온 4차원의 영적 세계입니다. 책은 그리스도인이 알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믿음의 4가지 원리들을 소개합니다. 기도할 때 분명하고 명확한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생생한 그림을 그리듯 믿음대로 될 것을 시인하고 기도하면 마음의 확신이 찾아오고 끝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는 기하학의 N차원 개념으로 표현된 믿음의 영적 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이며 이는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인 3차원을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3차원을 다스리며 성령 안에서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자인 고 조용기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참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생생히 일어난다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기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포커스온 집중하라는 코로나19로 교회에 닥친 영적 침체와 위기 속에서 돌파구가 되어줄 말씀과 실천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책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저자이기도 한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입니다. 책은 오늘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를 만들어간다며 역전의 승리와 회복을 소망한다면 마음과 시선을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중이란 분주함 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관심과 시선, 힘과 열정을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본질, 하나님께 쏟는 겁니다. 제대로 된 집중은 실속 없는 분주함을 걷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쁘지만 실속 없고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안 목사는 특히 교회가 오늘날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된 이유는 본질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며 그리스도인은 기본을 지킴으로써 내가 전한 복음에 권위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최초의 한글 관주 성경이자 1910년 출판돼 한국성결교회 전용 성경으로 사용돼 왔던 역사 자료가 성결대학교에 기증됐습니다. 한국성결교회 고서찾기 모금회가 찾은 부표관주 신앙전서는 1910년 성결교회의 전신인 동양선교회 소속 카우만 선교사가 발행한 것으로 성서공회에서 출판한 신약성경에 부표와 관주를 달아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한 겁니다. 자료는 12월 말까지 성결대 학술정보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연세가족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9일 교회 주차장엔 총 19대의 헌혈 버스와 의료진 7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윤석 전 담임 목사를 비롯한 연세중앙교회 성도 2천여 명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싶다며 이날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연세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지난 3월과 6월에도 캠페인을 통한 헌혈 운동을 펼쳤습니다. 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측은 교회의 헌혈 참여는 헌혈 문화가 확산하고 혈액 부족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장기 이식인들의 감사 편지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편지엔 뇌사 장기기증자에게 장기를 이식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식인들의 감사 인사가 담겼습니다. 녹음에는 박하선, 김지수, 정태우 씨 등 15명의 배우와 가수, 성우가 참여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15인의 목소리 기보로 완성된 오디오북을 통해 장기기증을 실천한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2일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4만 5천여 명을 첫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병원 종사자 중 예방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등을 대상으로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화이자 백신 3회차 접종에 들어갑니다. 오는 25일부터는 지난 4월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던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받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현재 연 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3월과 5월 두 차례 인하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췄다가 지난 8월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하지만 금통위는 이달에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택하지 않고 부진한 경기 지표와 변동성이 매우 커진 증시 등을 고려해 다음 달 회의까지 추가 인상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김치 수출이 늘고 수입은 줄면서 12년 만에 무역 흑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김치 수출액은 1억 1,146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3.8% 늘었습니다.
반면 김치 수입액은 8,610만 달러로 9.7% 줄어 이 같은 추세라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치 수출은 해외에서 김치가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한류 열풍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가 마약 수출국이란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출 규모가 총 413kg으로 시가 4,436억 원에 달합니다. 밀수출의 경우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간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가 2019년부터 적발 건수가 나오기 시작했고 중개 밀수 역시 2018년부터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우편과 특송화물 등 마약 밀반입 경로가 다양해지는 만큼 관계 기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가 언제 성사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일본 측이 이달 말 예정된 총선을 의식해 문 대통령과의 통화를 뒷전으로 미뤘다는 현지 언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외국 정상과 취임 인사를 나누는 첫 통화 그룹에서 한국을 뺀 것은 오는 31일 예정된 중의원 선거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전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의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중국이나 한국의 저자세를 보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의식한 행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가 가벼운 코로나 증상에서 중증으로 진행 위험이 높은 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먹는 형태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머크는 몰누피라비르의 3상 임상 실험 결과 입원과 사망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명분의 가격은 $700, 한화로 약 85만 원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크는 올해 안에 1,000만 명분의 약을 생산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정부는 170만 명분의 사전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코로나 면역 증명서, 이른바 그린패스를 의무적으로 소지하게 한 이탈리아에서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린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안에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8월부터 그린패스가 있어야 박물관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엔 모든 근로사업장까지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무임금 정직 처분을 받거나 벌금이 부과되는데 여기에 반발한 시민들이 격렬하게 시위를 벌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멜패스 세계은행 총재가 올해 세계 경제가 5.7%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의 경우 근 5% 성장이 예상되지만 저소득 국가는 0.5%에 불과할 것이라며 불평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선진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경제 성장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총생산은 내년에도 전염병 대유행 이전 예측에 비해 4%가량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가끔 구름이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보여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면서 예년보다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1도, 대전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7도, 창원 24도, 부산 25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가 2년째 계속되면서 취약계층의 타격이 큽니다. 장로교 역사상 첫 여성 총회장인 김은경 목사는 이들을 위한 사역을 펼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